카페입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데 그 무리 안에 한 남자가 있어요. 처음엔 그냥 아는 오빠, 그냥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사람 시선이 느껴집니다. 말을 걸 때 뭔가 다른 것 같고 자리도 항상 가까운 데 앉는 것 같고 근데 확신은 없어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진짜인 건지 그 애매한 느낌 한 번쯤 받아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 애매함을 끝내드리려고요. 심리학이 밝혀낸 호감 있는 남자들의 행동 패턴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듣다 보면 분명히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사람은 어떻게든 티가 납니다. 본인은 숨긴다고 생각하는데 뇌가 이미 행동을 바꿔놓거든요.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뇌가 먼저 반응하고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심리학자 엘레인 해트필드 박사는 1990년대부터 호감과 끌림의 행동 패턴을 오랫동안 연구해왔어요. 그가 밝혀낸 건 이겁니다. 누군가에게 호감이 생기면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 쪽으로 몸과 마음이 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뇌가 먼저 결정하고 몸이 그걸 실행해요. 그 신호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눈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남자들은 눈을 더 많이 써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두 가지 패턴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자꾸 보는데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빠르게 시선을 피해요. 그래서 시선이 오락가락합니다. 눈이 마주쳤다 싶으면 갑자기 다른 데를 봐요. 핸드폰을 보거나 천장을 보거나 아무 의미 없는 곳을 봐요. 그러다가 잠깐 후에 또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시카고 대학교의 심리학자 스테파니 캐치오포 박사 연구에서 호감을 가진 대상을 볼 때 동공이 평균보다 45% 더 확장된다는 게 밝혀졌어요. 동공 확장은 의지로 조절이 안 돼요. 뇌가 관심 있는 대상을 더 잘 보려고 자동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건 본능인데 들키는 게 두려워서 시선을 피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그 어색한 시선 오락가락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눈을 잘 보세요. 마주쳤을 때 동공이 살짝 커 보인다면, 그리고 시선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거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꽤 선명한 신호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단체로 있을 때 뭔가 웃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순간적으로 봐요. 웃음이 터지는 그 찰나에 시선이 본능적으로 향하는 곳이 있거든요. 다음에 단체로 모임이 있을 때 웃긴 순간에 그 사람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봐보세요. 두 번째는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랑 당신한테 말할 때 목소리가 달라요. 당신한테 말할 때 살짝 낮아지거나 반대로 살짝 들뜨거나 말속도가 조금 빨라지거나 웃음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거나 평소엔 별로 안 웃는 사람인데 당신 앞에서만 유독 잘 웃는다면 그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2010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연구팀이 목소리와 호감의 관계를 분석했는데요. 호감이 있는 상대에게 말할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목소리 톤을 바꾼다는 게 확인됐어요. 남성의 경우 특히 목소리가 조금 더 낮고 부드러워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건 상대방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려는 무의식적인 반응이에요.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뇌의 자동 반응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목소리가 살짝 들뜨는 타입도 있어요. 이건 긴장과 설렘이 섞인 거예요.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면서 호흡이 달라지고 그게 목소리에 실리는 거거든요. 어느 쪽이든 평소랑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면 그 사람 뇌가 당신 앞에서 다른 모드로 전환됐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미러링입니다. 미러링은 상대방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당신이 커피잔을 들면 그 사람도 음료를 집어요. 당신이 팔짱을 끼면 비슷하게 자세가 바뀌고 당신이 웃으면 조금 늦게 따라 웃어요. 당신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앞으로 당겨져요. 신경과학자 자코모 리촐라티 박사가 발견한 거울 뉴런 시스템이 이걸 만들어요.
호감이 있는 상대와 연결되고 싶을 때 뇌가 자동으로 그 사람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뇌가 먼저 하고 본인은 나중에 알아차려요. 아니면 아예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아요. 미러링의 강도가 높을수록 그 사람의 뇌가 당신과의 연결을 얼마나 강하게 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러링은 단순히 동작만이 아니에요. 당신이 쓰는 말투를 따라 쓰기 시작하거나 당신이 좋아한다고 한 것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도 다 미러링의 일종이에요. 당신이라는 사람과 맞닿으려는 뇌의 시도입니다. 네 번째는 기억력이 갑자기 좋아집니다. 지난번에 당신이 지나가듯 한 말을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어요. 저번에 그 카페 좋다고 했잖아요. 요즘 바쁘다고 했는데 괜찮아요? 그때 힘들다고 했던 일은 어떻게 됐어요? 이런 말을 꺼낼 때 그건 기억력이 특별히 좋은 게 아닙니다. 2003년 미국 심리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인간의 뇌는 관심 있는 대상과 관련된 정보를 훨씬 강하게 저장한다는 게 확인됐어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그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더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은 한쪽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데 당신 말은 뇌가 특별 저장 모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 아닌 것처럼 흘린 말도 그 사람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말을 그 사람이 기억한다는 건 당신 말을 들을 때 그 사람 뇌가 완전히 켜져 있었다는 뜻이에요. 대화 중에 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당신한테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사실 꽤 강한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는 물리적 거리가 달라집니다. 같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꾸 당신 근처에 있어요.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어쩌다 보면 항상 가까이 있어요. 지나갈 때 조금 더 가까이 지나가거나 앉을 자리를 고를 때 당신 옆이나 당신이 잘 보이는 자리를 선택하거나 대화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까이 서 있거나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 박사는 인간의 개인 공간을 연구했어요. 사람들은 친밀하게 느끼는 상대일수록 더 가까운 거리를 허용하고 반대로 자신이 가까워지고 싶은 상대에게는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좁힌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뇌가 이끄는 거거든요. 그리고 접촉에도 주목해야 해요. 어깨를 툭 치거나 팔을 살짝 잡거나 지나가다 손이 닿는 것들. 이게 가볍게 보일 수 있는데 누군가를 터치하는 건 뇌 입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굳이 손이 가지 않거든요. 여섯 번째는 주변 사람들한테 달라집니다. 당신 친구들한테 갑자기 친절해져요. 당신 주변 사람들 이름을 외우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한테도 챙기는 모습을 보여요. 당신 친구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친구분 요즘 괜찮아요? 같은 말을 꺼내기도 하고요. 이건 당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당신에게 더 가까워지려는 무의식적인 전략이에요.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걸 근접 전략이라고 불러요. 직접 다가가기 어려울 때 주변부터 공략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잘 보이고 싶은데 직접 티내기 부담스러우니까 당신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본인도 그게 왜 그러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일곱 번째는 당신 앞에서만 유독 긴장하거나 반대로 유독 오버합니다. 긴장하는 타입은 평소보다 말이 줄어들어요. 뭔가 하려다 멈추고 자꾸 헛기침을 하고 손이나 발이 움직여요. 말을 하다가 갑자기 어색해지거나 평소엔 안 하던 실수를 당신 앞에서만 해요. 컵을 쏟거나 말이 꼬이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반대로 오버하는 타입은 평소보다 더 크게 웃고 더 많이 떠들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요. 자기 이야기를 많이 꺼내고 뭔가 잘 보이고 싶은 티가 나요. 둘 다 같은 이유예요. 2007년 심리학자 마크 리어리 박사의 자기 표현 불안 연구에서 인상을 잘 남기고 싶은 상대 앞에서 인간은 과각성 상태가 된다는 게 밝혀졌어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동시에 올라가면서 평소와 다른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긴장해서 조용해지거나 반대로 흥분해서 오버하거나. 어느 쪽이든 당신 앞에서만 그 사람이 뭔가 다르다면 그건 당신이 그 사람 뇌를 특별한 상태로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8번째는 연락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답장 속도가 유독 빨라요. 다른 사람 메시지는 한참 후에 답하는데 당신 메시지는 빠르게 와요. 아니면 먼저 연락을 시작하는 빈도가 늘어나요. 별 내용 없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요. 이거 봤어요? 이런 거 생각났는데, 오늘 이런 일 있었는데. 딱히 용건이 없는 연락이 늘어난다는 건 그냥 당신이랑 연결되어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톡이나 인스타 같은 SNS에서 당신 게시물에 반응하는 속도와 빈도도 봐야 해요. 올리자마자 반응이 온다거나 오래된 게시물에도 반응을 한다거나, 이건 그 사람이 당신 피드를 유심히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관심 없으면 그렇게 안 해요. 2019년 퍼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심리학 연구에서 호감이 있는 상대에게는 디지털 공간에서도 더 빠르고 더 자주 반응하는 패턴이 나타난다는 게 확인됐어요. 온라인에서의 반응 속도와 빈도는 오프라인에서의 관심도와 상당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9번째는 당신 이야기를 먼저 떠냅니다. 대화 중에 당신 관련된 걸 자연스럽게 끌고 와요. 혹시 그거 좋아해요? 전에 그거 해봤어요? 거기 가본 적 있어요? 이런 질문들이 자꾸 나온다면 그 사람이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당신한테 유독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안 하는 얘기를 당신한테는 꺼내요. 어릴 때 이야기, 고민, 별것 아닌 일상. 이건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과 더 깊이 연결되고 싶다는 신호예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자기를 더 많이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이 9가지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누군가한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셨나요? 호감의 신호는 대부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은 본인도 모르게 나와요. 뇌가 먼저 반응하고 몸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보다 행동을 보셔야 해요. 말은 조절할 수 있어도 뇌가 만들어내는 신호는 조절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9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겹친다면 그건 그냥 친절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뇌가 이미 당신을 특별하게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면서 떠오른 사람 있으세요? 댓글에 살짝만 힌트 남겨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 채널은 말하지 못한 감정도 심리학으로 읽어드립니다.